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강사 이성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MLST 학습 전략 검사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학습 동기와 목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동기란 특정 과제를 학습하려는 추진력을 말하는데요. 학습자가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이유나 목표를 가지고 학습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학습 동기는 왜 필요할까요?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유는 모르지만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한다. 혹은 달리 다른 할 것이 없으니까 학습을 한다.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학습 동기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현재 학습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를 학습된 무기력 상태라고 하며 동기가 없는 수준으로 무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수준의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려고 한다면 그보다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학습 동기를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부모님과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신다고 해서 친구들보다 잘하고 있을 때 뿌듯함을 느끼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는 하고 왜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부모님께서 원하는 물건을 사주시는 것이 끝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외적 학습 동기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보상이 있어야만 공부를 하는 경우로 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등의 통제가 있을 때에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벌을 피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일시적으로 학습의 효과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학습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데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공부를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좋다거나 내가 하는 공부에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는 친구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내적 학습 동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에 즐거움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면서 학습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학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보상이나 처벌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적 학습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외적 학습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습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외적 학습 동기를 가진 친구들의 경우는 어떤 보상이 없어지는 경우에, 외부적인 강화물이 없어지는 경우에 학습을 유지할 힘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속적인 학습을 하기가 어렵고 학습 동기가 유지되기 어려운 반면 스스로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내적 학습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가면서 계속 공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적 학습 동기를 갖게 하는 이유에는 자기 결정성이라는 것이 큰 작용을 하는데요. 스스로 결정한 자발적인 선택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이론으로 어떤 외부적인 보상이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강요나 통제에 의해서 행동하지는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결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볼까요? 첫 번째로는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을 하면 학습에 대한 만족감 또한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습자가 나에 대해서 흥미나 장단점이나 습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점검하거나 내가 잘하는 공부, 내가 좋아하는 학습 방법, 또 좋아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흥미 영역이라고 합니다. 또 성격에서의 장단점은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내가 친절하고 배려심 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너무 자주 수업 중에 말을 걸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 라고 자신의 학교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장점이나 단점을 탐색해 보거나
또는 집에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한 경우에 가끔 어머니와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나의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분석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자기 정체성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적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능이라고도 불리우는 영역인데요. 사람의 지능은 어떤 한 가지 영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8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언어적 지능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개발되는 지능의 영역입니다.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친구들 중에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친구들, 또 듣기나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에서 뛰어남을 보이는 친구들이 이 언어적 지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수리적 지능은 논리적 사고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거나 수학 과목에 능숙하거나 또는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런 논리수리 지능에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공간적 지능으로 낯선 길을 잘 찾아가는 능력, 처음 와본 길을 잘 기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공간적 관계성을 이해하고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각예술이나 그래픽 디자인과 관련이 되고 여러분들의 길찾기 능력과도 관련이 됩니다. 신체 감각 운동 지능은 신체를 기술적으로 사용하고 신체 감각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 영역에 속할 것 같고요. 협음 능력이나 손재주가 좋은 친구들도 이 영역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타인과 자신의 기분을 잘 알아차리는, 또 다른 사람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만드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분 좋게 이야기할지,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차려서 말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지, 이렇게 대인관계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사교적 활동을 잘한다고 하고요. 협동학습을 즐겨 합니다. 다음은 성찰적 지능인데요. 자신의 행동과 내적 사고, 또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저희가 지금 알아내고 있는 자아 정체성에 관련된 흥미나 장단점 부분도 이 부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성찰적 지능이 높은 친구들은 자기의식이 높고 자율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예술적 지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음악적 지능인데요. 음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음악에 대한 민감성이나 음악 형식에 대한 이해, 또 작곡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자연주의적 지능은 특별히 동물이나 식물을 좋아하는 친구, 관심이 많은 친구들을 포함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은 자연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또는 환경오염 같은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학습자 각자는 내가 어떤 영역을 특히 잘하고 있고 어떤 것을 못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습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기 정체성에서 습관이라는 것은 자신의 좋지 않은 습관을 찾아내서 좋은 방식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좋지 않은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습관을 관찰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습관에 대해서 솔직히 서술을 해보고 어떤 습관이 문제가 되는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바꾸려고 결심하거나 또는 꾸준히 지속하는 것, 이렇게 한다면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두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스스로 발견해서 수정하는 것인데요. 자신감이 있게 공부하는 것과 자신감이 없게 공부하는 것은 학습의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대학에 가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공부는 웬만큼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친구는 공부의 성과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꼭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어. 그러려면 나는 이러이러한 대학에 가야 해 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는 친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도 계속 자신을 믿지 못하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 또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시로 든 생각 말고도 학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있다면 자신의 자신감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으로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하거나 혹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유능감, 또 이전에 내가 잘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봤거나 성취감을 느꼈던 성공 경험, 또 이런 것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학습을 한 후에 갖게 되는 만족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자신감 있게 도전을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노력의 결과와 기대가 일치할 때 만족감을 크게 느끼는데 이러한 만족감은 학습 동기가 계속 유지되고 목표 달성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은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란 자신이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말하며 학습 동기,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면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습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에게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행동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해주고 학습에 대한 동기와 방향을 정해주는 것을 학습 목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마트한 학습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 설정 S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을 S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운동을 할 거야. 나는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나 꿈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이고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목표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것이야 라는 말 대신에 오늘 오후 3시까지는 동네 뒷산 정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수학 공부할 거야 라는 목표는 아까의 공부를 할 거야 라는 목표보다는 조금 구체적이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얼만큼 할 건지에 대한 목표가 안 서 있기 때문에 달성을 하는 데는 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거야 라는 말 대신에 오늘은 수학 교재를 2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풀어볼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측정 가능한 목표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3페이지에 35페이지까지 문제를 푸는데 학습자가 얼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모른 채로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 또한 측정 가능한 목표라고는 말하기 어렵겠죠. 학습자가 공부를 하는 분량, 공부를 하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목표 설정 A입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측정 가능한 목표 이후에 행동 중심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학습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목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공부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믿기도 어렵고 학습자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할 거야 라는 행동이 따라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을 목표 설정 A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실현 가능한 목표 세우기를 위한 목표 설정 R입니다. 막연하게 오늘 영어 시험 준비를 다 끝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영어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영어 시험 범위를 생각할 때 하루 안에 영어 시험 준비를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는 하루 한 권씩 수학 문제집을 끝내겠어 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측정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목표입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려면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의 목표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배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 T는 시간 배정을 적절히 하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라는 계획은 시간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은 계획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또 아침에 혹시 일찍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계획은 그냥 꿈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 가능한 것으로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행동 중심적인 목표, 그리고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 또 시간이 정해진 시기에 적절한 목표를 세우는 것을 스마트한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학습한 학습 동기와 학습 목표 세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을 받으시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